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12시입니다. 12시 5분 됐어요. 네. 아침에 우리 아이들, 엉덩이 막 흔들면서 공 막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보셨어요? 지금 여기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신나서 애들이, 네. 아이들은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아이들은 뭐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몸이 튼튼해야 돼. 어,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우는 것도 빽빽 울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그 발달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 그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훈육을 좀 해서,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게끔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쉬워요. 근데 뭐 앉아서 매일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 자체가 신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엄마가 아빠랑 돌 지나고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할 수도 있죠, 뭐. 그거 뭐 고민인 거 아니죠? 예, 다 이혼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어차피 세상은 혼자야. 어차피 혼자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너무 많아. 둘이 있으면서 외로운 게 더 힘들어.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씩씩하게 많이 노는 거, 운동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육보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채덕지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했는 것만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학습했다, 30분 했다 그러면 30분을 뛰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잘 컸나 누가 물어봐도 아이들은 정말 최고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어떤 게 사람마다 어떤 게 잘 크는지 어떻게 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그러면 인간이 되면서 공부 잘하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공부만 잘하고 인간이 안 되면 그놈도 나쁜 놈이고, 또 너무 인간 쓰면 좋은데 학교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그것도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학생일 때는 공부 잘하고, 그게 잘 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 하는 방법이 또 다르죠. 근데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사회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사회생활 잘 되기가 선생님들한테 혼날 것이고, 친구들한테 자신감 떨어질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겠어요? 나도 그래. 나 못해. 나 못하는 아이야. 그러면 학교가 재밌겠어요? 재밌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엄마 왜 이혼한 거 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일단 질문 제가 받고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이크 안 켜져서 음. 네, 감사합니다. 25개월 아기입니다. 응가, 시 했다고 갈아달라고 말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기저귀 가려고 하면 안 간다고 웁니다. 대변 보고도 말을 안 해요. 똥 안 쌌다고도 말합니다. 서서 놀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똥 싸서 앉을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냥 뭉개고 놀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벌써 뭐 응가했다, 뭐 다이가 대변을 봤다, 똥 쌌다, 이런 걸 다 아는 아이 같습니다. 다 아는 아이인데 내가 그냥 응가했는데도 응가했다 안 하고 엉덩이는 정말 묵직하게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뒤뚱 걸어 다니면 보이면 보이잖아요. 제 지금 응가했는지가 보이잖아요. 애들 걸어 다니는 거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늦게 배변 활동을 하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옵니다.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얘네들은 기저귀를 가리면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는 응가를 했지만 자기 몸이 불편하지만 냄새는 안 나요. 그런데 자기를 데리고 와서 기저귀를 벗기고 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유 냄새나, 응가 있구나, 톡톡톡 화내면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손길, 그 말투를 이런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저귀를 가릴 때 응가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든지, 그 평소 때는 그냥 기저귀를 가려주다가 응가했을 때는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든지 인상에 미간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손이 거칠다네, 착착착착착 손이 거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아유 냄새나, 이 지지 만지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얘네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행동이구나, 이거는 나쁜 행동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영특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응가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 응가했어요 하고 딱 들러워가지고 기저귀를 팍 벗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눈치 없는 아이고 영리하고 똑똑할수록 냄새나고 다른 사람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엄마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마도 모르게 미간에 인상을 쓰고 있을 수 있었었고, 선생님들도 어린이집 보냈더니 선생님들도 뭐 당연하시겠죠. 자기 자식 응가 냄새도 냄새 나는데 남의 자식 아무리 사랑하고 뭐 아무리 교사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냄새 나는 건 냄새 난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알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응가를 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배변 활동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저귀가 지금 너무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은 기저귀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요. 자, 배변 활동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어떠냐? 대근육 발달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동그라미를 하나를 정확하게 그린다든지, 선긋기를 출발 멈춰 출발 멈춰 이렇게 잘한다든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해서 탁 자기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 배변 활동이 잘 되니까, 지금 응가했으니까 응가했다고 말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배변 활동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응가했어 라고 이야기해도, 말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가해서 기저귀를 가리면 내가 이거 줄 거야 라고 해서 맛있는 거 들고 미리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응가했을 때 엄마한테 와서 응가했다라고 말하면 엄마가 기저귀 가리고 맛있는 거 줄게, 그러니까 응가했다고 엄마한테 말해줘 라고 해서 보상을 준비하시고 말을 이끄시는 거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영리한 친구입니다. 나는 지금 강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엄마들을 요즘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부산도 대구도 거의 100분씩, 서울도 거의 100분씩 그렇게 만났고, 지금 몇 달째 한글 특강도 했죠, 훈육 특강도 했죠. 엄마 우리 청담동 엄마 10년 육아법도 강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을 자주 만나서 요즘 아이디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친해졌으니까 엄마들하고 이런저런 사담도 이야기하고 인생살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익은 아이디들이 많이 보입니다. 28개월 언어지연 아기입니다. 최근 들어 말을 한 단어씩 따라하려 해요. 자극은 주려 합니다. 언어 카드는 매일 해주려고 하는데 아기가 싫다고 거부해요. 다른 방법으로 자극 주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귀로 듣는 자극을 하지 않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로 듣는 자극을 해 주어야 되고요. 말을 잘 못한다, 언어 지연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귀로 듣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잘 안 보려고 하고 거부하는 거죠. 잘 들리면 당연히 잘 들으려고 하고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기세요. 플래시카드를 해서 들려주는데 아이가 싫다고 거부해도 그 고비를 넘기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릴 때쯤 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애가 안 좋아해요. 그 기능이 발달이 잘 안 돼 있는데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못 참으세요? 그러니까 언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기시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많이 들려주시면 웅웅웅웅 이렇게 들려요.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지만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언어 지연일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동화책이. 플래시카드를 1초에 한 장씩 귀에 꼽듯이 솔톤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솔톤으로. 그래서 아주 높은 톤이에요. 솔톤이면 사과, 포도, 바나나 이런 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톤으로 귀에 꼽듯이 꼽아주셔야 훨씬 더 빨리 하고요. 28개월 정도 됐는데 언어가 지연되어 있다. 지금 한 단어 정도 해도 30개월 되어도 확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30개월에 확 늘어나도 아이들이 언어가 늦은 거는 지금 좀 늦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중에 늦게 천천히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거가 어릴 때 말을 빨리 자기 나이 때 잘 했던 아이랑 늦게 말이 트였는 아이들이랑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진짜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쯤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급박한 상황에 말이 탁 나와야 될 때 대려 탁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니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플래시카드를 하루에 2000장씩 귀에 꼽듯이 그냥 들려주시면 제가 해보니까 제일 빨라요. 30년 이 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받고 얼마나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겠어요. 그죠? 아이들이요. 뛸 때요. 숨을 이렇게 할 때 정도 됐을 때 말이 앞으로 탁 나와요. 그래서 바깥에서 많이 뛰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거, 플래시카드를 많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씹어야 돼요. 그래서 어금니 근육이 이렇게 씹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를 너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싶고 엄마랑 대화하고 싶고 내가 말을 못해서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아이 말을 잘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를 아이에게 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끊겨요. 옆에 지금 건물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번 주부터 계속 여기는 좀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네요. 예. 눈에 익숙하신 분들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51개월 남자 아기입니다. 운동시키려고 하는데요. 운동하자고 하면 너무 하기 싫어서 울어서 달래가며 하는데, 울면서 끝까지 하는데 즐겁게 운동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즐겁게 해야 돼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어른들도요, 막 이렇게 하지. 즐겁게 하는 거는 그냥 재미난 거지. 그거는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뛰고 싶을 때 뛰는 거 정도는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애들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되려면 그 단계를 지나서 힘든 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지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즐겁게 하려고 하세요? 즐겁게 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힘든 거야. 이거 힘든데 내가 참았어. 참고 견디고 이겨냈어. 그래서 내가 멋진 거야. 라는 걸 알려주셔야죠. 응?
그러니까 51개월이나 됐어요.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으려고 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어. 그래도 한번 참아봐. 참고 견디고 이겨내봐.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철봉 매달리기 하는데 다들 그냥 툭툭 떨어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드드드 우리 5초 하는 거야. 1, 2, 3, 4, 5 내려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줄넘기 학교에 가서 합니다. 선생님이 연습하라 그래요. 근데 하다가 칵 걸리고 하다가 탁 걸려도 그러면 어떻게 재미없어 안 해요? 그렇게 해도 해야죠. 또 하죠.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 근데 한번 우리 참고 견뎌보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한번 뛰어볼까? 알겠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뛰어보는 거야. 알았지? 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뛰어도 괜찮아요. 응? 잡고 뛰어도 괜찮아요.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 거.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도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목표 세우고 한번 해보세요. 네. 17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몇 단어를 알아듣고 물건을 가리키거나 가져오기도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 단어도 어쩌다가 정확하지만 보통은 엄마, 아바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화를 못해 너무 걱정이에요. 17개월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잘 안 씹어요. 그래서 이유식을 할 때 너무 잘게 자르지 마시고 씹을 수 있는 걸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그 비타민 같은 거는 젤리가 많은 이유가 씹는 힘을 강화하기 때문에 허벅지 여기 이 턱 관절 근육이 이렇게 씹는 힘을 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이가 앞니로 이렇게만 사용하지 않는가. 이 턱관절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씹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카드를 솔톤으로 귀에 꼽듯이 탁탁탁탁 사과, 포도, 바나나 그죠? 코끼리, 기린, 사자 탁탁탁 꼽듯이 그렇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근육 발달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아이가 잘 뛰는지 잘 걸으려고 하는지 걷지 않고 그냥 계속 턱턱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한테 엄마 이리 와 엄마한테 이리 와 그러면 아이가 막 달려서 엄마한테 탁 안겨서 애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언어 발달에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 뜻을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개월 정도 되면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같은 거를 아이에게 던져 놓고요. 예, 던져 놓고 바닥에 던져 놓고 자, 갖고 와. 사과 갖고 오세요. 사과 갖고 오세요 하죠. 그럼 아이가 사과를 갖고 와요. 그러면 아이가 사과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아무거나 짚고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니야. 사과 저기 있네. 사과 저기 있네. 사과 갖고 오세요. 사과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인지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인지 포도인지 바나나인지 염소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가 언어 발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랑 그죠? 엄마 아빠를 모른다는 건 달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말을 못해도 어떻게 알아요? 보통 아빠 여기 있어. 아빠한테 이리 와. 그러면 아빠한테 이리 와라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아이가요 달려와요. 근데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아빠한테 이리 와. 그걸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아빠구나 라고 아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가르쳤나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늦다, 우리 애가 좀 늦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궁금하시다면 상담실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아까 애착이 되어 있는지도 내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아이가 지금 걷는 거는 또래에 비해서 지금 잘 걷고 있는지 못 걷고 있는지 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상담실에 한번 데리고 와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31개월 말 잘하는 여자인데요. 집에서보다 어린이집 등원 시에 보면 선생님한테 애기처럼 말하거나 못 알아듣는 척 아기처럼 장난치거나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애기들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애기처럼 말하는 아이한테 다가가고 애기처럼 우는 아이한테 가서 더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하는 거를 많이 본 거예요. 지금 이 아이 뭐 한다 그랬죠? 말을 잘하는 여자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말을 잘하니까 특별히 선생님이 손 갈 게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고 또 부족함이 많은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하는 걸 아이가 보면 자기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을 잘해도 애기 같은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깝다. 그렇죠? 네. 선생님이 나는 멋진 아이가 좋아. 나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좋아. 나는 씩씩한 아이가 좋아. 나는 밥을 많이 먹는 아이가 좋아.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줬다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금 멋지게 자라고 있구나라고 알게 될 텐데, 보통 어린이집 선생님은 부족하고 조금 더 안 됐고 어린 친구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친구가 그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주 영리한 친구입니다. 36개월 지나면 또 우리가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게 되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더 멋진 아이가 더 멋지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지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엄마라도 아니야. 아마 선생님이 더 잘 알고 있을걸? 너가 말 잘하는지. 선생님이 너 엄청 사랑할걸? 라고 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지금도 끊기나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같이 껴서 그런가요? 자, 볼게요. 안 씹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을 물기만 해요. 뭐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먹으면서 얌얌얌얌얌. 저는요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서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말주 까서요 한 번도 말주를 안 먹어봤대. 근데 막상 아이가 말주를 까잖아요. 이걸요 잡고 있어요. 자기가 안 하고요. 그리고 엄마 입에 넣어놔요. 엄마가 지금 먹는 걸 보려고. 근데 내가 있잖아요. 탁 뺏어서 냠냠냠냠냠 하고 그걸 씹어요. 엄청 맛있다. 냠냠냠 엄청 맛있다. 그러면 얘가 자기는 입안에 이 마이쮸가 없어도요. 내 흉내를 내봐요. 이렇게 흉내를 내봐요. 그러니까 잘 안 씹는 아이는 엄마가 맛있고 재미있고 즐겁게 씹는 모습을 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한 개 먹어도 오버해서 냠냠냠냠 엄청 맛있네 뭐 이러면서 놀이를 하셔야 돼요. 보여주지 않고 따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최고의 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100%예요. 엄마가 아이 밥을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으시는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앉혀놓고요. 엄마가 먹는 걸 구경시켜야 돼요. 한참. 그 다음에 기다려 하고요. 엄마 먼저 먹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 하면 한 번 주고 또 엄마 먼저 먹어요. 아 하면 한 번 주고
엄마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 먹여요.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씹는다 그러면 엄마가 씹는 모습을 재미나고 코믹하게 보여줘야 돼. 애들이 이게 재밌다는 걸 육감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연기하시면 안 돼.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진짜 딱 재미나게, 엄청 맛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셔야지 고상하게 하시면 애들 잘 못 키워요. 아이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엄마도 유치하게 접근하셔야 눈높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개월 여자인데요.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안 해주면 하라 그러고 계속 반대로 하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청개구리 시간을 제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30개월부터 36개월은 모든 아이들이 청개구리 기간이 와요. 그런데 조금 똑똑하면 일찍 옵니다. 그래서 26개월에 좀 일찍 왔나 봅니다. 그래서 밥 먹자. 싫어. 안 먹을 거야? 치운다. 밥 줘. 이렇게. 엄마 물. 그래서 물 갖다 주잖아요. 싫어. 안 먹어. 막 이래. 우유. 이게 지금 나를 갖고 노나? 이게 장난치나?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24개월이 지나면 훈육을 하셔서 주도권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주도권을 못 갖고 오셨고 이런 친구들은 훈육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머리는 발달되어 있고 이제 내가 재밌고 신나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재미없는 거야. 지금 집이 심심하고 그러면 사람을 갖고 놀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게 누구? 대부분 다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를 종 부리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엄마가 훈육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4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훈육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달라고 그래서 이거 줬잖아요. 근데 싫어. 안 먹어. 그러면 안 줘. 탁 뺏어요. 안 줘. 했죠. 그럼 얘가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느낌을 해요. 쪼 하고 금방 짜 하고 금방 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 때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와. 방에 들어가서 울고 와. 아우 시끄러워. 방에 들어가서 울고 와 하면서 훈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울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는 건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아이들은 원래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렸어요. 그 다음에 웃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울렸어요. 그만 울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계시는 건 지금 어떻게 시녀처럼 종처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는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친구인 것처럼 대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힘이 좀 센 친구인 것처럼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거 줘 그러면 이거 내 거야 안 줘 라고도 해보세요. 자꾸 예스 하니까 얘가 심심해서 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너무 심심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라이브 열심히 하고 인스타에 안 올려놓잖아요. 예, 유튜브에 가시면 거기서 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다시 유튜브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익숙해진 거예요. 인스타를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를 짧은 시간에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싶고, 소장님, 요거는 조금 더 많이 듣고 싶은데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는 뭐 5분에서 6분,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조금 넉넉하게 이야기하고 유튜브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인스타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쇼츠를 그냥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깊은 내용을
많이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긴 것들은 유튜브에다가 옮겨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라이브 한 거는 지금 유튜브에다가 옮겨 놓고 있으니까 영상이 없으면 유튜브에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25개월 활동적인 남자인데요. 요즘 너무 말을 안 듣고 보챔이 심해요. 옷 갈아입는 것조차 가만히 있지 않고 기다리라고 해도 단 몇 초도 기다리지 않아요. 평소 위험해 하지 마! 라는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게 문제일까 싶어서요. 아니, 뭐, 활동적이니까 엄청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마 하고 뭐 이렇게 잡는 거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내가 활동적이고 내가 막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되게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거는 막 조르면서 빨리 달라 하고 자기가 가올 때가 있으면 막 뛰어서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뭔가를 옷을 갈아입으려고 한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신발을 신기려고 한다든지 그건 지금 엄마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교육이 잘 안 돼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그런데 그 아이가 원할 때 기다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엄마가 그냥 뜬금없이 흔들어요.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뜬금없이 어머니. 엄마들이 이게 뜬금없는 걸 잘 못해. 근데 아이들은요,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발동을 걸어서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아, 공부하려고 하네 하고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초전이 있으면 안 돼. 그냥 흔들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얘가 딱 쳐다보겠죠?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응! 응! 내도 안 해. 응! 응!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블록 같은 게 있어요. 집에 있겠죠? 자, 블록 높이 쌓으면 내가 줄 거야. 라고 해서 블록을 그냥 딱 꺼내놔요. 또 뜬금없이. 그러면 애가 블록을 쌓겠어요? 안 쌓겠어요? 안 쌓아요. 엄마가 지시한다고 그거 쌓을 것 같으면 자기 조절이 되지. 안 쌓아요. 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요, 그냥 막 뺏으려고 해요. 그럼 내가 엄마가 탁, 안 돼. 안 돼. 이거 쌓으면 줄 거야. 절대 도전 안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엄마가 아이가 한 3개, 4개를 쌓아 놓아야 돼. 엄마가 그냥 그 말을 엄마가 하고 엄마가 이거 다 쌓으면 줄 거야. 이거 다 쌓으면 줄 거야. 그러면 엄마가 쌓고 있으면 애가 한 개라도 들려고 해요. 근데 맨 마지막 피스는 아이가 담을 수 있도록 엄마가 딱 눈치 보고 딱딱딱딱딱 해놓고 마지막 한 개는 아이가 잡을 수 있도록 딱 해서 다 쌓았죠? 예. 그러면 짜! 하고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개, 엄마가 2개 쌓고 지는 1개만 쌓았는데 이걸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탁 써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까서 먹어요. 뭔가 이 아이하고 교육을 하려면 내가 만들어야지.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교육하는 건 너무 늦어. 자, 오늘 지금 이거 1개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아이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밖에 나갈까? 이렇게 물으면 대근육 발달이 잘 돼 있는 애는 무조건 나간다 그래요. 무조건 나간다 그래요. 응. 그래? 그러면 신발을 우리가 신발장에 다 넣으면 갈 거야. 그래서 신발장에 신발을 일부러 밖에다 꺼내놓고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거예요. 1개도 넣고 2개도 넣고 3개도 넣고 이거 다 넣으면 나갈 거야. 그래서 자꾸 기다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엄마가 주는 거를 준비하셔서 아까 나가는 것도 이 아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말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 아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준비해서 기다려 이거 하고 갈 거야. 이거 하고 할 거야. 이거 하면 먹을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림을 자꾸 가르쳐 주셔야 나중에 엄마가 옷을 입을 때도 그죠? 잠깐 기다려 라고 했을 때도 아이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지 않는다.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잠시도 가만히 안 둬서. 그럼 맨날 잡아오고, 맨날 잡아오면 2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힘이 별로 안 세니까 그냥 잡혀오죠. 이게 35개월 돼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아이에게 기다림을 알려주는 게 필요로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개월 남자입니다. 말도 잘하고 장난이 너무 심하고 부끄럼도 많아요. 말도 잘하고 장난도 심한데 부끄럼도 많아요. 자, 인사하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면 낯가리고 말도 안 하고 인사 안 할 거야 딴소리하고 불편해, 부끄러워, 불편해라는 단어를 쓰는군. 28개월이 불편해, 부끄러워 이렇게 하고요. 조금 친한 사람이면 기분 좋을 때는 인사를 씩씩하게 할 때도 있고, 특히 어린이집 등하원시 선생님한테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럼 인사하기 싫으면 선생님 안아주고 헤어질까 하면 조용히 하면 조용히 안아줍니다. 요즘 신발 신고 벗고 양말 옷 조금씩 스스로 하게 시키는데 저랑 둘이서는 조금씩 하는데 어린이집 등하원 선생님이랑 같이 스스로 해보자 말하면 안 해, 엄마 해줘 하고 어리광을 피우네요. 어린이집에는 스스로 잘 한다고 하고 참 이상해요. 예. 뭐 어린이집에서 잘 한다고 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다 잘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거는 예, 엄마들이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욕심이야.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있는 대로 말해줘? 맨날 돌아다니고 애들 때리고 던지고 선생님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울어요. 이거 다 어떻게 말해줘요, 어머니? 응? 말 못해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 보고 인사를 안 한다? 선생님 만만한 거잖아요. 선생님은 내 종이야, 내 밑에야. 내가 인사하고 싶을 때는 하는 거고 인사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28개월 된 나이가 이게 선택권이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인사하고 기분 나쁠 때 인사 안 하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고 얼굴 익숙한 사람한테 인사하고 얼굴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인사 안 하고 이거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가 엄마도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엄마가 인사를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요, 엄마는,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인사를 잘하면 칭찬 많이 받죠. 인사를 잘하면 말도 잘 들어요. 인사를 잘하잖아요. 세상이 밝아 보여요. 왜? 칭찬 많이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아이들한테는 인사는 가장 큰 사랑받는 무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떨 때는 인사하고 어떨 때는 인사 안 하고 해서 왜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키워요? 그냥 인사는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야. 응. 왜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해? 응? 인사해! 하고 알려주세요. 28개월은 맑게 알아들어요. 싫어!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엄마는 인사할 거야 하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눌러줘요. 인사할 수 있게 목이 빳빳할걸요. 아마 인사 안 하려고 이러고 있을걸요. 응? 인사하는 거야 하고 배 이렇게 딱 대서 이렇게 인사하게 해줘요. 응?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람들 만나도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선생님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사랑받고 어디 가도 귀여움 받고 그렇게 지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리드 못해서 그러나 선생님이 만만해서 그러나 나는 좀 무섭고 선생님은 안 무서워서 그러나 이런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누가 되든 간에 아이는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거야 라는 걸 예,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세대가 바뀌어도 아이가 내 새끼가 사랑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응? 누구든지 밖에 나와서 혼자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닌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아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 인사 잘 안 했던 아이들 커도 잘 안 해요. 초등학교 재우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는 나는 엄마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낯가린다, 뭐, 불편하다, 말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해도 하는 거야. 낯가려도 하는 거야. 감기 걸려도 인사는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당연하게 툭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지금 반응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이게 내 말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트 이거 한번 눌러봐봐요. 내 말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자, 올라오고 있어. 하트 오고 있어. 하트 오고 있어.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아이 키울 때 어머니, 뭐 세대가 바뀌었고, MZ 세대가 어떻고, 뭐 요즘 트렌드는 어떻고, 요즘 트렌드는 뭐, 요즘 트렌드대로 키운다는 거요. 아이는요, 때 되면은요, 3개월 되면 어떻고, 6개월 되면 어떻고, 학교도 가야 되고, 어차피,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되고, 똑같아요. 응? 내가 어차피 대학 보내놓고 나면 취직해야 되고, 먹고 살 거 준비해야 되고, 뭐, 세대가 바뀐다고 뭐 더 좋아요?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돈 막 준다고 그거 다 내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들이 세대가 바뀌었다. 더 힘들어졌어, 내가 봤을 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응? 누가 어떻게, 진짜 가만히 있어서 나 혼자 바보 되고 있는 세상이야.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면서 살까? 지금 그거 고민해도 지금 될까 말까고요. 이 소유한다는 거요. 행복하다는 거요. 작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큰 행복이 왔을 때 이게 행복한 줄 알겠어요. 정말. 응? 그러니까 엄마들이 작은 행복을요, 일하듯이 찾아야 돼. 일하듯이. 어떤 게 행복하지? 어떻게 행복하지? 어떻게 행복하지?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것도 막 찾아야 돼. 작은 거라도. 그래야 나에게 감사하게 할 일들이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와요. 응? 어머, 내가 아침에 눈 잘 뜨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응? 강아지 2마리가 꼬리 흔들어 주니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 응? 나에게 이렇게 향기로운 커피를 갖다 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하네. 이 감사함이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요, 이 뇌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나한테 계속 생겨요. 아닌 것 같죠? 살아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응?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계획 잘 세우는 사람 현타 진짜 많이 와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특히나 애기 낳아보세요. 책 아무리 백날 봐보세요. 그 읽었던 책이랑 내 아이랑 똑같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또 이렇게 강의 듣고, 응? 또 라이브 이렇게 하고, 응?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공짜로 이렇게 라이브 1시간씩 떠들어가지고 엄마들한테 그것도 불특정 다수들이 그냥 글로만 올리는 거.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막 대답해 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상담해서 검사해서 막 10가지 검사해가지고 풀 패키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담하는 게 더 쉽지. 엄마 글자 몇 개 썼는 걸로 유추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요. 굉장히 어렵고 노하우가 저처럼 정도 되었을 때 30년 정도 되었을 때 상담하고 프로그램 컨텐츠 만들고 특허 많이 내고 활동 많이 해서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들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냥 뭐 남의 애 아무 때나 키우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엄마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내 아이를 키운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키울 건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한다니까요. 내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나는 그렇게 키워요. 똑같이. 그러니까 상담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난 이렇게 키울 거야. 내 30년 노하우를 녹여서 난 이렇게 키울 거야. 이왕 키우는 거 잘 키우지 뭐 하려고 대충 키워? 나 알면 임서영 소장님 알면 애 잘 커요. 진짜 많이 키웠고 그런 애들 많고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어머니, 그냥,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뭐, 구태에 엄마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구태에 엄마들 혼내가면서, 어머니,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키우세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응? 아시겠죠? 그래요. 행복은요, 찾아야 돼. 작은 행복을 자꾸 찾다 보면은 내 주변에 행복할 일이 너무 많아. 돈이 행복의, 그죠?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왜? 돈은 있다가도 없거든. 있다가도 없거든.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내 인생이 되면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근데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면 내일 죽어도 잘 산 거지. 응? 근데 남이 보는 나의 삶을 살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피곤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도 또 더 늙어. 응? 약간 남들 모른 척하고, 응? 남들이 이런 소리 해도 저런 소리 해도 근데 대충 듣고 살고 이래야지 노화가 덜 오지. 남들이 하는 말 막 빨리 알아듣고 막 그걸 기똥차게 알아들어서 막 예민하게 하면은 그냥 인생 피곤하고 빨리 암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충 살아요. 아이 키울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하지만 기준은 정확해야지. 나쁜 건 안 돼. 남을 해치는 건 안 돼. 남을 피해주는 건 안 돼.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엄마하고, 몸이 튼튼해져야 된다. 이건 어때요? 이거 엄마 선택이에요? 아이가 몸이 튼튼해져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운동시켜요. 무조건 뛰게 하고, 어? 무조건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자전거 태우라 그러면 자전거 태우고, 줄넘기 해야 될 때 되면 줄넘기 시켜요. 힘들고 어렵고 울어도 시켜보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운동화 신고 뭐 뾰족 구두 예쁘게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응? 시집 다시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게 신경 써. 운동화 신고 걸어요. 응? 걷다 보면 하늘도 보게 되고, 걷다 보면 아이고 개나리가 폈구나, 걷다 보면 벚꽃이 다 졌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 정신이 건강해야 내 아이도 건강한 아이를 키우죠. 엄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진짜 아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엄마 교육은 따로, 진짜 따로 하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엄마 3년 다시 여자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전국 투어 하면서 엄마들 3년만 아이한테 엄마로 살아라. 그리고 다시 여자로 돌아가라. 그 3년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라. 그게 내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진짜 노력해서 잘 키우란 말을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주 오래 전부터인데, 이제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뇌과학이 발달돼서 아이들의 뇌세포가, 시냅스가 언제 가장 많이 발달하고 언제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30년 지났는 지금 이야기한다니까, 그런 내용들을. 근데 나는 그 어릴 때 전국 투어 하면서 3년, 36개월까지는 엄마가 반드시 잘 키워줘야 된다. 엄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엄마 찾지도 않아. 지금 이 아이가 너무 귀찮고 내 곁에 있고 얘는 왜 나만 찾아? 이러시지만 조금 지나면 엄마가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친구 집에 간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가 옆에서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정말 소중하고, 지금 워킹맘들은요, 아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고 일하고 다녀요. 근데 가정에 있으면서 얘는 왜 이렇게 나를 찾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너무 괴로워져. 그런 엄마들보다 얼마나 좋아. 돈 안 벌어도 되고 애랑 옆에 있어도 되고. 응? 근데 왜 다들 멀쩡한데 다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놀고 있어? 응? 한참 중요한 시기에 36개월까지 엄마랑 진짜 너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인데. 응? 맞아요. 너무 신경 쓰면은 사는 게 피곤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왜? 정답이 없어. 살아보면은 정답이 없어. 나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짓 안 했는 사람 있잖아요. 응? 내가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난 학교 다닐 때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학폭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친구들을 욕한 적도 없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살라 그래서 했고,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 하라 그래서 단발머리 했고, 레스토랑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고,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거든. 열심히. 근데 50대 중반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후회가 없는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잖아? 그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거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 자기계발 책이든 육아서든 어떤 책이든 계속 읽어서 나의 뇌를 깨어나게 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대할 건지, 남편한테는 어떻게 대할 거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훌륭한 분들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모방해보지만 한 번 만나갖고 그 사람 이야기 모방이 됩니까? 찰떡같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책은 옆에 끼고 10번도 읽을 수 있고, 그죠? 20번도 읽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이거 이왕 이렇게 말했는 거 책 홍보 좀 합시다. 아직도 없는 사람 있어요? 10년 동안 아이 어떻게 키우는지 내가 이거 쓸 때 책 좀 두껍잖아요. 이거 할 때 전국의 강의를 다니면서 엄마들한테 이 책이 좋아요. 이 책이 좋아요. 책을 권하고 싶은데 이 책은 요것만 좋고 이건 안 좋고 이 책은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고 다 책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엄마들한테 육아서를 하나 써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육아서라고 쓰면은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썼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어떤 자세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강의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펼쳐서 보시면서 내가 모를 때 수시로 펼쳐서 보시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한 권씩 구입하시고 친구가 옆에서 조리원동기들이 아직 안 샀으면 한 개 사서 선물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강추합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엄마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엄마도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엄마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기록해 놓은 거니까 꼭 반드시 한 권씩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공지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글 떼기를 영재호는 한글 떼기를 되게 잘한다. 아이들이 빨리 한글을 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신기한 한글나라 초창기 멤버거든요. 초창기 멤버이고 그때 한글나라 두리두리 이런 거 할 때 방문 수업이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게 벌써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부족한 부분, 내가 실행했을 때 아이들이 빨리 받아들이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다가 또 펜까지를 엎었더니 딱 누르면 사과, 포도, 딸기 다 읽어주고 가위로 잘라서 벽에 붙여서 벽에다가 갖다 대도 냉장고 하고 탁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빨리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한글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영재호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들한테 단톡방을 만들어서 방을 운영합니다. 한글 떼기 단톡방, 통글자방, 낱글자 동료방, 그다음에 동화방 이렇게 해서 3개로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글자가 끝나고 나면 낱글자 방으로 가셔야 되고 낱글자 동료가 끝나고 나면 동화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집에 있으면, 직장만 안 다니면 내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 선생님을 부르게 됐어요. 재능 선생님이 와요. 뭐, 싱크비 선생님이 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지금, 영재호에서 전국에 한글 선생님을 모집을 해서 전국에 방문 수업을 시작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지도자 과정을 양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엄마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배워서 내 아이도 잘 키워보고 또 우리 동네에 방문 수업도 다니면서 부업이라도 몇십만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은 36개월 지나서 유치원 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엄마들이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는 유치원 쭉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엄마도 결국은 자기 잡이 필요해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요, 이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방문 수업 선생님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글 방문 선생님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계획의 실천의 가장 기본이 지도자 양성 과정. 한글 선생님을 양성해야 되니까 지도자 양성 과정을 해서 엄마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려고 하니까 소문 많이 좀 내주셔서 또 이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함께 선생님이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부업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가게 부담이 좀 덜해져도 그것도 좋고요.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사용하면 남편이 주는 돈보다는 훨씬 더 값지게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강추드리고, 강의는 지금 한 30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구에서 따로, 광주에서 따로, 부산에서 따로, 서울에서 따로 이렇게 4군데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나가면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추 다 지났고, 오늘은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많이 풀어봤습니다. 지금, 따로, 정회원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카톡으로 상담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많아서 저랑 저녁마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육아를 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서 요즘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회원이신 분들은 저녁에 다시 연락 주시면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 궁금한 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